공순이 주제의 글은 배워서 뭐 하려고. 당장 그 책 찢어버려. 여러분, 1970년대 매캐한 먼지가 가득한 구로공단. 쏟아지는 졸음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아내고 하루 14시간씩 미싱을 돌리던 18살 소녀 순이를 아십니까? 미싱 바늘에 손이 찔려 피가 나도 그녀가 울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밤마다 몰래 품에 안고 가던 야간학교의 낡은 책 때문이었습니다. 공순이 주제의 글은 무슨 글이냐며 공장장에게 뺨을 맞고 아끼던 책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던 그날 밤, 순이는 차가운 골목길에서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찢어진 책장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소녀의 눈물겨운 졸업장, 그리고 훗날 모두의 가슴을 치며 오열하게 만든 기막힌 보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가난은 그림자처럼 우리 가족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1970년대 어느 산동네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18살 순이는 헤어진 보자기 더미에 얇은 옷가지 몇 벌을 챙겨 넣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쿨럭이는 기침 소리와 흐느낌이 좁은 방 안을 무겁게 채웠고 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내 걱정 마.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동생들 공부도 내가 시킬 거야. 동생들의 초점 없는 눈망울을 뒤로 한 채 소녀는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정든 고향집을 나섰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에서 내려 마주한 서울역은 마치 거대한 괴물 같았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순이는 낡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화려한 전광판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낯선 서울의 공기는 날카롭고 차가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발걸음은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고향의 배고픈 식구들을 생각하며 순이는 다시 한번 해진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구로공단의 한봉제 공장 육중한 철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먼지와 굉음이 순이를 덮쳤습니다. 수백 대의 미싱이 내뿜는 열기와 찌든 기름 냄새는 코끝을 찔렀고 앞만 보고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수많은 공순이들의 뒷모습은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보였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늘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순이는 그것이 자신이 살아내야 할 서글픈 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먼지 가득한 전구빛 아래에서 소녀의 처절한 서울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미싱 앞에 처음 앉은 순이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눈앞에서 번개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날카로운 바늘은 금방이라도 손가락을 꿰뚫을 것만 같아 공포스러웠습니다. 숙련된 선배들의 무서운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고 옷감을 밀어넣는 타이밍을 놓칠 때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웅웅거리는 기계음은 소녀의 서툰 손놀림을 비웃는 듯했고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눈가에 맺혀 시야를 가렸지만 닦아낼 틈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정신 안 차려? 이 비싼 원단을 다 망쳐놓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매서운 손길이 순이의 가녀린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무서운 조장의 눈초리에 순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가시처럼 박혔고 억울함과 서러움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실수 하나에 일당이 깎인다는 공장장의 협박에 소녀의 마음은 피멍이 든 채 시커멓게 죽어갔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낡은 양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반찬이라곤 쉰 김치 몇 조각과 깡보리밥이 전부였지만 순이는 살기 위해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밥알을 씹으며 느껴지는 것은 허기보다 더 깊고 시린 외로움이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 한 모금으로 목구멍에 걸린 슬픔을 억지로 넘기며 순이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소매로 몰래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공단거리, 공장 창틀의 먼지 너머로 저 멀리 환하게 불이 켜진 고등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예쁜 교복을 입고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또래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더러운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곳에 갈 수 있을까?
나도 글을 배워서 편지를 쓰고 싶어. 가슴 한구석에서 싹튼 배움에 대한 갈망이 시린 밤하늘 아래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순이는 허벅지를 꼬집고 또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14시간 넘게 이어지는 강노동 앞에 정신은 자꾸만 혼미해졌습니다. 미싱 바늘이 손가락을 스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화장실에 숨어 동료들이 건네준 하얀 알약, 타이밍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말라갔지만 눈을 부릅떠야만 했습니다. 잠을 팔아 돈을 벌어야 했던 그 시절, 졸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픈 동생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녀의 밤은 잠들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던 길, 쓰레기 더미 옆에서 순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채 버려진 낡은 국어책 한 권. 누군가에게는 버리고 싶은 짐이었겠지만 순이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어 가슴에 꼭 품자 비릿한 종이 냄새가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에 돌아와 찢긴 책장을 조심스레 넘기며 가나다라를 마음속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비록 비루한 공순이 신세였지만 손때 묻은 이 책 한 권이 순이에게는 어두운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산동네 꼭대기, 가마니를 엮어 만든 초라한 천막 안에서 희미한 전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길을 멈춰야 했던 이들이 모인 야간학교였습니다. 순이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천막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낡은 칠판 앞에 선 선생님의 열정적인 목소리와 서툰 발음으로 글자를 따라 읽는 학생들의 열기가 차가운 밤 공기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앉아도 될까? 배움에 굶주린 영혼들이 모인 그곳이 순이에게는 천국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천막 밖에서 망설이던 순이 앞에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야학에서 봉사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생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 들어오고 싶어서 온 거죠? 괜찮아요. 어서 들어와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았던 서러움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순이의 기름때 묻은 거친 손에 몽당 연필 한 자루를 조용히 쥐어주었습니다. 이 연필로 내 꿈을 써내려가는 거야. 포기하지 마. 처음으로 자신을 학생이라 불러준 사람. 그 다정한 시선 덕분에 순이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쉴 새 없이 미싱을 돌리고 일이 끝나면 가파른 산동네를 숨가쁘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몽당 연필을 쥐는 순간만큼은 마법처럼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순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침을 묻혀가며 꾹꾹 눌러 쓴 공책 위에는 소녀의 간절한 눈물과 땀방울이 베어들었습니다. 비록 손가락 끝은 기름때로 거뭇하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 손으로 정성껏 써내려간 글자들은 밤하늘의 은하수보다 더 밝게 빛나며 순이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구석에 숨어 공책을 펼치던 순이를 공장장이 발견했습니다. 2년 봐라. 일하라고 데려왔더니 이게 뭐야. 공장장은 순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공책을 강제로 뺏어들었습니다. 공순이 주제에 글은 배워서 뭐하게. 내년이 대학이라도 갈 줄 알아? 주제 파악이나 해. 사나운 폭언과 함께 순이의 여린 뺨에 매운 손찌검이 날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순이는 수치심에 몸을 떨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움이 마치 죄라도 되는 듯 비웃는 그의 목소리가 순이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분노한 공장장은 순이의 소중한 국어책을 갈기갈기 찢어 공중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마치 처량한 눈꽃처럼 먼지 가득한 공장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기름 묻은 바닥에 뒹구는 글자들을 보며 순이는 심장이 조각나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안 돼. 제발. 내 책.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찢어진 조각들을 모으는 소녀를 향해 공장장은 비웃으며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찢긴 책장을 가슴에 품고 순이는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꿈이 그렇게 영영 조각나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찢겨진 책장을 품고 며칠을 남몰래 알아놓은 순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야학에 나오지 못하는 그녀를 걱정해 판자촌 골목길을 직접 찾아온 건 다름 아닌 대학생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의 투박한 손에는 빳빳하고 깨끗한 새 국어책 한 권과 아직 한 번도 깎지 않은 긴 연필 2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이 학생,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이 책이 다시 찢겨 나간다면 제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새 책을 사다 주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진심 어린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 순이는 그만 꾹꾹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거친 상처투성이 손으로 새 책을 조심스레 받아든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소녀의 가슴 속에 다시금 뜨거운 학구열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공순이의 서름을 온전히 품어준 선생님의 그날 위로는 순이가 평생을 살아갈 가장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의 아슬아슬한 야학 생활은 곁에 있던 동료 공순이들의 눈물겨운 묵인과 헌신적인 도움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조장과 공장장의 날카로운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소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순이를 공장 가장 구석진 자리로 감싸 안았습니다. 순이야, 내가 우리 목까지 다 배워서 이 지긋지긋한 공단 바닥을 꼭 벗어나라. 내 미싱 할당량은 우리가 어떻게든 채워놓을 테니까 넌 책이나 봐. 나이도 비슷한 앳된 소녀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는 시간마저 반납한 채 순이의 미싱을 대신 돌려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그녀들은 순이가 작업대 밑에서 단어장 하나라도 더 외울 수 있도록 자신들의 땀방울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이 기계 소음 속에서 나누는 진한 우정과 연대 덕분에 순이의 빛나는 꿈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미싱 바늘처럼 시간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천막 야간학교의 졸업시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험만 무사히 통과하면 정식으로 중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순이에게는 목숨만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고단한 쪽잠을 자는 시간마저 아까워하며 판자촌 수도가 가로등 밑에서 밤이 새도록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깜빡이는 희미한 불빛 아래 쪼그려 앉아 얼어붙은 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낡은 공책을 빼곡히 채워나갔습니다. 핏발이 선 눈과 푹 꺼진 뺨은 그녀가 얼마나 가혹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내 손으로 떳떳하게 졸업장을 거머쥐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지독한 가난과 멸시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자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얄궂은 운명은 순이의 간절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한 시련을 안겼습니다. 야간학교 졸업시험을 치르기로 한 바로 그날 저녁 갑작스러운 대량 납품 주문이 떨어지며 공장 전체에 강제 철야 작업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물량 못 맞추는 년들은 당장 짐 싸서 내일부터 출근할 생각 마라. 공장장은 사납게 윽박지르며 밖으로 통하는 공장의 육중한 철문을 굵은 쇠사슬로 굳게 잠가버렸습니다. 철컥하고 차가운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에 순이의 억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산동네로 달려가도 늦을 시간에 감옥처럼 갇혀버린 상황. 순이는 굳게 닫힌 문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족쇄 같은 빈곤의 현실 앞에서 간신히 움켜쥐었던 희망의 끈이 또다시 가위로 잘려나가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이 연약한 그녀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에 빠져 주저앉은 순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이번에도 역시나 동료들이었습니다. 언니와 동생 같은 공순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씩 기계 작동을 멈추고 공장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공장장님, 사람을 다 죽일 작정이세요? 숨도 막히는데 최소한 화장실은 다녀오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동료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멱살잡이 직전에 거대한 소란을 피우는 사이 두 명의 동료가 순이의 손을 낚아채 후미진 창고 쪽으로 급히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간신히 사람 하나 빠져나갈 만한 비좁은 환기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이야, 빨리 가. 뒷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뛰어. 얼떨결에 창문 밖으로 밀려나온 순이의 등 뒤로 동료들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자신들의 생계를 건 목숨 같은 희생. 순이는 감사의 눈물을 흩뿌리며 어두운 밤거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동네 꼭대기 천막 야학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히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헐레벌떡 시험지를 받아든 순이. 그녀의 거친 손끝에서 닳고 다른 몽당 연필이 사각사각 경쾌한 소리를 내며 그간에 맺힌 한을 모두 풀어내듯 거침없이 정답을 적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초라한 천막 교실 앞에서는 세상 어느 화려한 곳보다 감동적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선생님이 순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돌돌 말린 졸업장을 건넸을 때 그녀는 결국 참았던 오열을 짐승처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정식 학교 건물도 아닌 차가운 흙바닥 위였지만 그 빛나는 졸업장은 18살 소녀가 세상의 지독한 편견과 가난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겨낸 가장 위대하고 눈부신 승리의 전리품이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1970년대의 매캐한 먼지 쌓인 구로공단은 어느덧 아스라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의 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병약한 노신사가 된 옛 야학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심스레 그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중년에 성공한 여성 사업가 바로 우리의 순이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두 손에는 빛바랜 낡은 졸업장과 달아빠진 몽당 연필 한 자루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소중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찢겨진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하게 성장한 제자의 엎드린 큰절을 받으며 노 스승의 깊게 파인 주름진 눈가에서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희망과 은혜를 잊지 않은 아름다운 보호는 그렇게 영원한 기적이 되었습니다.